(27일)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는 34명으로 목욕탕이나 식당,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촉 감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11명은 감염원이 불명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돼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지역기업과 협업해 부산의 각종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산 지역 해수욕장 4곳에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각 기초의회들까지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의회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중고의회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해양 오염은 물론 국내 수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부산시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중구 관내에 있는 수산물 시장이 자갈치 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중구의회뿐만 아니라 영도구의회와 해운대구 의회 등 각 기초의회마다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집회를 하는 등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여과 자치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채 바다로 배출될 우려가 높으며 이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한국 근해로 유입될 것이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처럼 철회를 촉구하는 것 외에 실효성 있는 대응은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대한해협 인접 시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던 연안해역의 방사능 검사를 월 1회로 정기화하는 등 해양 환경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를 연 253건에서 300건으로 늘리며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활참돔, 가리비 등 모든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397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그런가 하면 기장군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7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명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접촉으로 부산 진구 목욕탕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이외에도 식당에서 1명, 스크린 골프장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30%인 11명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감염 불명 사례가 계속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빠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선의 대책은 지역 내 확산되기 전에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의심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공간 또는 고위험 시설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분, 또 가정 내에 면역이 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27일 새벽 2시쯤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당시 최초 불을 발견한 주민이 아파트 경비실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 1층과 2층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돼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장군이 가칭 일광고등학교 신설 예정 부재 안전관리와 함께 조속한 개교를 요청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6일 부산시 교육청을 방문해 김석준 교육감과 면담을 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고등학교 설립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진학 예정 학생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후 주변 개발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부산 시민도서관에서 2021 원북원 부산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책은 1번 부문에 정재찬 작가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청소년 부문은 허승 작가의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어린이 부문은 류재향 작가의 욕 좀 하는 이유나입니다. 시민도서관은 올해의 책을 알리고 책 읽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날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원북 올해의 책 선포식, 원북 작가들과의 북콘서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사업자 현황을 토대로 부산의 경제 활력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이내에 경쟁 도시인 인천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부산 상공회의소 정성엽 경제정책본부 주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성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업자 현황은 경제 활력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사업자 현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부산 지역 지난 10년간 지역별 사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해 보면 이 부산 같은 경우는 3.1%로 전국 평균 4.0%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서도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면은 거의 최저인 수준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사업자 수 증가율이 낮은 것은 도시 과밀화가 주 요인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제2도시 위상을 놓고 경쟁하는 인천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사업자 수는 부산이 좀 많은 걸로 나왔는데 신규 사업자 수에서 이미 인천이 부산을 앞질러서 지금 추세로는 향후 10년 안에는 사업자 수가 역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력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만큼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산의 사업자 증가율 둔화는 지역 경제 활력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실제 부산과 인천의 지역 총생산액이 10년 전에는 5조 원 이상 차이가 났는데 최근에는 그 격차가 1조 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총생산액마저 역전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제2도시의 위상이 사실상 인천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배우 물류단지의 첨단 제조, 바이오 헬스 산업 등 각종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가 됐는데 부산은 기업 유치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은 이후 부산 경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의 경제 활력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부산 경제 활력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체감 경기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2분기 제조업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결과를 보면 다른 대도시는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는데 부산은 여전히 좀 회복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제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르노삼성이라든가 에어부산처럼 부산 대표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활력도가 떨어지고 기업이 어렵다 보니 지역의 고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기 극복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체질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먼저 제조업의 고부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덕 신공항이라든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성엽 주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5월부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를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진드기의 서식 조사를 확대합니다. 지난 2020년 부산시민공원과 백양산 등산로에서 매개 진드기 10마리가 채집됐으나 SFTS 바이러스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기존 12개 지점을 포함해 어린이 대공원 등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합니다. 채집된 진드기에서 SFTS 매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제초와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긴 팔과 긴 바지 착용 등 주의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SFTS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4일에서 15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혈소판 감소와 백혈구 감소를 동반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청년 체험 공간이 27일 개소했습니다. 동해선 제송역과 샘턴역 사이 선로 하부에 자리 잡은 청년 체험 공간은 입주기업 공간을 비롯해 다목적 강당, 공유 주방과 공유 서재 등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교육, 창업 컨설팅이 이루어지며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공유 주방과 공유 서재 등 공유 공간을 대관하려면 청년 체험 공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우리 사회에선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동의대학교 ICT 공과대학 김치용 학장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끈 공로로 과학정보통신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하여튼 기쁜데요. 저는 사실 많이 미비하고 부족한데 이번에 과분한 상을 받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 특히 우리 동의대학교와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도움이 절실했고요.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의 영상이나 ICT 자문직을 맡고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학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 ICT 분야는 뭐 전문가들만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전문가들도 ICT 분야에는 다들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동의대학교 ICT 공과대학하고 또 제가 몸담았던 한국멀티미디어학회에서 ICT 관련해서 많은 비전문가들 교육 또 인재 양성 그리고 MOU를 통해 갖고 ICT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같이 노력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그 분야에 가장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열리는 세계 장애인 대회 부산에서 열리는 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장애인이나 여성 그리고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도움 활동을 여러 가지 해오셨는데 어떤 활동을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또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지체장애인 상급입니다. 어릴 때 다치고 20살에 이렇게 오른쪽 무릎 밑에 절단된 의족을 찢기고 있는데요. 예. 스스로는 사실은 제가 장애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스스로가 장애자고 또 많은 주위의 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을 봤을 때 이제는 같이 해야 될 부분, 같이 공감하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세계 장애인 연맹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 장애인 연맹 DPI라는 기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황 회장님께서 황강식 회장님께서 2022년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가 추진되고 또 김 교수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같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약자들 세계적인 우리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 복지에 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자의 입장에서 활동하신다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십니까? 저는 학교에 있는 그 교수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리 부산의 인재들 또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글로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제 꿈인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할 것 없이 4차 산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교와 학회 또 연구소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 우수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힘껏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을 계기로 인재 양성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부산 청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자갈치 시장 3층과 4층에 부산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27일 개관했습니다. 청년센터는 공유 주방과 공유 사무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직장인과 학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저녁 7시까지입니다. 부산 청년센터에서는 올해 정책 아카데미와 포럼, 정책 실험실 등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의 각종 공공데이터를 기업과 협업해 구축하고 이와 함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산에 열린 관광시설 공공데이터와 부산의 7개 해수욕장 주변 음식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산 음식 테마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건으로 지역의 기업 3곳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구축이 완료된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방되며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80여 명이 투입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9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됩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 낙동강 하구 생태공원에 생태계 교란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4월부터 7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에 이어지며 주요 제거 대상은 양미역취입니다. 양미역취는 여러 해살의 외래종으로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만큼 강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어 토종식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됐습니다.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이나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잠재력을 가진 숨은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산 태생이면서 부산에 12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거나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건축이나 조리, 디자인 등 전문가 분야, 문학과 음악, 연극, 영화 등 예술 분야, 언론이나 과학기술, 봉사 등 이슈 리더 분야에서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 수상 실적이나 이외의 대외 활동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로 최종 선발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상위 3명의 청년은 3년 동안 최대 1억 원 상당의 역량 개발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6월 26일까지 부산 지역 해수욕장 4곳에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스틱을 이용해 해변을 걷는 노르딕 워킹과 일몰 시간대 낙조를 보며 즐기는 선셋 필라테스 등이 개설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하며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 누구나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100인의 부산 아빠단을 모집합니다. 육아가 서툰 초보 아빠로 구성되는 부산 아빠단은 놀이와 교육, 건강, 관계 등 5개 분야별로 25주 동안 온라인 미션을 수행하며 자녀와 요리교실, 신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쓴 배우 윤여정의 과거 어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2년 전 다큐 영화에서 읊조렸던 대사입니다. 송혜교는 중국 시장, 최지우는 일본 시장, 나는 재래시장이나 지키려고. 이처럼 말했던 그녀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한편 이런 어록도 남겼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은 때로는 주연이고 조연이고 단역일 때가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과정에서 순서처럼 오는 것과 같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연일 수도 없고 늘 단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주연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